근데 여기에서 규제를 한다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들 거론되는 게 대출 규제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계.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면 사실 좀 이거 보면 좀 웃기긴 했는데 일반 국민 25만 원. 네. 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까지는 맞아요. 알겠는데 소득 상위 10%는 10만 원이라고 써놔서 10만 원인가 했더니 여기 밑에는 또 15만 원. 15만 원인데 15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지를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이거 15만 원 받아서 세금으로 다시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마카세 드세요, 오마카세. 네, 그냥 받았다가 다시 사라진다라고 하면서 그냥 일단은 뭐 어차피 세금 낼 건데 뭐 안 받을 기보다는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뿌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시장에 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나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도 이성으로 판단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패닉 바잉 시즌 2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야, 지금 솔직히 이성적으로 뭐 한 달 전도 아니고 당장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막 1, 2억 싸게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죠. 야, 지금 내가 1, 2억을 잠깐 뭐 고민하는 사이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이거 쫓아가는 게 맞아? 아니야? 하고 고민하다가 또 고민 좀 해볼게요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또 금액이 바뀌어 있어. 그러면서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다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매수를 하느냐? 그냥 주식시장이 똑같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조차도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얘기하던 거죠. 분석의 영역은 있죠. 뭐 공급도 적고 정책에 대한 영향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공포가 시장을 맞습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일단은 뭔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본이 되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 산업도 크게 그렇게 개선된 건 아닌데 많이 올랐는데 거긴 1,000만 원씩 줬대. 1인당. 그러니까 그게 다 글로 간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논리가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돈을 많이 뿌리지 않았다라고 한 논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분석한 글 보니까. 이 정도는 용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왜 돈을 주냐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일본은 훨씬 더 많이 줬다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긴 맞거든요. 일본도 많이 줘서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주식시장 되게 좋잖아요. 지금 일본도 주식시장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어.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본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죠. 일본 부동산도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부동산 막 버블 경제 이제 꺼지면서 부동산 망하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도쿄 신축 아파트 연일 최고가라고 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M2 광해 통화 딱 보게 되면 2020년도 당시의 10억의 가치와 2025년도의 10억의 가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물론 큰 돈입니다. 지금도 현금 10억이라고 하면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은 항상 보다 보면 여유가 없어요. 자산만 많지 현금이 없어. 늘 통장은 없죠. 마이너스죠, 통장에. 오히려 항상 대출과 함께 막 이자를 갖고 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면 씀씀이도 괜찮고 항상 여유가 많으신데 부동산 투자자들 만나면 항상 맨날 우리 되게 다음에 종부세 내야 되는데 재산세 내야 되는데 적금 붙지 적금. 우리 열심히 일해서 버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고 사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가 뭐 사이버머니죠. 우리 뭐 장부상 가치만 있는 거고요. 뭐 실제로 뭐 돈을 만져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린고비처럼 이제 짜다 하면서 이제 바라만 봐도 흐뭇하네 하면서 이제 있는 건데 물론 현금 10억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네. 없죠. 네. 그러면 10억은 노도강 금강구 가야 10억이고요. 솔직히 여기도 그 구축도 10억이 넘어가는 주택들이 구축은 많아요. 예, 그렇죠. 신축은 안 되고 이제 예. 신축은 노도강 그강은 또 안 되고. 예. 지금 뭐 마포 성동구 강동구 이제 뭐 25억 시대 열렸다 그 30억 하고 될것 같고. 지금 보다 보니까 이제 오구가 서대문구 20억이야, 아마요. 오구가 20억인데고. 예. 지금 5구 타입도 지금 20억 시대 곧 네. 열릴 거란 얘기하고 마포 있고. 성동 다 20억 시대 열렸어 거긴 벌써. 아 맞아요. 찍은 단지도 네.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15억은 못 찾습니다. 이제 신축들은 없죠. 예. 아니면 몇몇 이제 좀 대장 단지가 아니라 좀 여기서도 좀 입지가 좀 떨어진다든가 준신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25평 15억. 네. 지금 뭐 노원구, 은평구 이런 데들도 신축은 그냥 10억이 뭐예요? 15억씩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아직은 전고점 회복 못한 곳들도 있지만 이제 조만간에 또 쭉쭉 가는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동대문구, 서대문구도 84 타입이 이제 뭐 16억, 뭐 18억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도 뭐 지금 15 거의 다 된 것 같고. 예. 그런 식이니까 이게 돈이 돈이 아닌 거죠. 근데 딱 이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네. 현금 20억을 내가 2000년도에 10억을 들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저때 2000년도에 그 10억 있으면 대한민국 아파트 다 살 수 있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심지어 잠실주공 5단지는 두 채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압구정도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때 8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네. 화폐 가치가 확 변한 거고 그러면 이거죠. 내가 알몬 투자야. 뭐 그때 돈 많으니까 그때 당시 현금 10억 있으면 진짜 찐부자였죠. 은퇴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근데 네. 이거를 내가 통장에 쫙 넣어놓고서 시간이 지나갔다. 네. 10억은 그대로 10억이고 물론 이자 받아봤자 이거 이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이자 내면 또 이자 소득세 내고 남은 거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자 소득세 또 있죠. 네. 뭐 15.4%. 네. 그리고 또 이자 받으면 또 이것도 세금 내고 또 이거 소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화폐 가치만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투자라는 게 돈을 버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본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10억의 자산 가치 있는 사람은 최소 지금 현재 50억을 만들어야 그래야 본전이란 겁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500% 넘게 올랐으니까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 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10억은 딱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시 압구정이 10억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압구정은 50억 가지고 택도 없죠? 예. 그런 식인데 딱 이거죠. 그럼 압구정이 5배, 6배, 7배가 올랐어요가 아니라 이미 화폐 가치 떨어진 게 5배 정도가 떨어졌고 그건 실질적으로 내재 가치 올라간 거는 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학습 효과들이 다 있었었고 또 코로나 때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돈 풀면 자산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다 보니까 지금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기준금리가 또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계속적으로 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준금리 쭉쭉쭉쭉 또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준금리는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은행 보고 야 가계부채 관리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은행은 아이고 속으로 웃으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아이고 지금 가계부채를 위해서 대출금리를 같이 낮추려다가 못 낮췄습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금리랑 적금금리는 역대급이에요. 참고로 사람들이 적금금리 보고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예금금리가 진짜 우리 여러분들 금리입니다. 네. 적금금리 이제 실질금리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해서 이 스프레드 차이가 지금 역대급으로 벌어졌어요. 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 대출금리는 여전히 뭐 3% 후반에서 4% 초반인데 예금금리 살펴보면 지금 뭐 2%대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2%, 예, 그렇죠. 2%안 된 데가 더 많아요. 네. 1금융권은 안 돼. 예. 그렇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야 이게
이게 뭐야 은행에 넣어놔봤자 돈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실적이 역대 최고고 네. 성과금 잔치하고 은행에 넣어봤자 은행만 돈이 되죠. 우린 음. 돈이 안 되고. 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 예금 금리는 답이 없어. 네. 그러니까 현금 통장에 넣어놓기보다는 돈 빼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라도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식도 오르는 이유가 아마 그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사람들은 다시금 또 보는 게 야, 집값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수요 억제 정책 안 할 거야? 음. 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죠. 기사. 이재명 세금으로 안 건드리겠다 했는데 집값 폭등 참사. 경고한 진보 징용. 이 진보 인사들 중에서도 야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집값 폭등 방치할 겁니까?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해야 된다. 네네. 지금 이 가만히 냅두니까 이거 뭐가 되느냐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경실련 기사 오늘 기사인데? 네, 오. 6월 25일자 어제입니다. 예. 지금 서울 집값 폭등이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빨리 대책을 내서야 된다. 네. 라고 지금 얘기했죠.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 말고 집값 잡는 정책을 추진하라. 자, 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16년에서 32년으로 늘어났다. 집값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경실련에서 얘기했습니다. 전임 정부라고 하면 아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값 잡는 정책이라는 거는 문재인 때 정부 이런 건가? 아니구나. 여기 보니까 일관성 없던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잘 보면 좀 이상해요. 공급 확대 외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럼 공급 확대 외 정책이라고 말하면 수요 억제 정책이거든요. 규제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실련은 경제 관념이 전혀 없는 분들이세요, 저분들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왜 또 뭐 일관성 없다, 왜 일관성 있게 수요 억제 정책 펼쳤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중 하나가 일단은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 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도 난처할 거예요. 차라리 아무런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해놓고서 지금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 버리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또 칭찬 그래 지금이라도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것 봐 말에 이제 막 입만 벌리면 뭐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말이 그냥 계속적으로 나오네 하면서 또 분명 또 누군가는 비웃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게 공약이었는데 좀 기다리긴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냥 한 달 만에 이제 바꾸긴 좀 뭐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장 규제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있고요. 네. 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규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당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인식. 근데 여기에서 규제를 한다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들 거론되는 게 대출 규제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공약집 보면 우리가 가격 상승 억제 중심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꾸준히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네. 즉 대출 규제는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 식인데 지금 뭔가는 내놔야 되는데 공급 정책 분명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공급 정책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막 집값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까? 라고 또 얘기하니까 그래 가계대출 관리는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가계대출 규제 가장 강력했었던 게 바로 2019년도 12.16 대책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일명 15억 초과 대출 영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창조 규제 정책을 만들었던
대한민국 유일한 상한선 대출. 예. 내가 연봉이 1억이든 10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이 15억짜리 주택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현찰로 사. 대출 영원이다라고 만든 예. 15억 초과 대출 금지 규제가 있었다 보니까 예. 우리 이제 주담대 금지 이게 어게인 15억 초과 대출 금지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말들도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당시 사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키다 보니까 맞아요. 사업자 대출을 땡겨가지고 물론 사업자 대출은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때 산 사람들은 다 돈 벌었지. 예. 그리고 예.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거 보면서도 전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19년도에 15억 초과 대출 금지였어요. 그러면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5억 초과 주택은 고가 주택의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강남에 15억짜리 주택 나홀로 아파트도 15억은 안 될 것 같은데. 초소형 아파트라든지 뭐 주상복합식 오피스텔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남았죠 이제. 그렇죠. 아니면 뭐 건축법상 아파트의 정의는 5층 이상이니까 무늬만 아파트고 어서 가면 좀 높은 빌라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15억일 것 같고 지금 서울에서 뭐 마포구 성동구는 뭐 신축 15억이 없습니다. 이제 25평형도 15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네. 지금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15억 돌파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면 이제 15억은 그냥 최저죠. 최저 네네. 수치. 그만큼 보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출로서 집값은 못 잡아요. 대출로서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대출 규제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거예요. 뭐 가계부채 관리는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DSR 규제 자체를 나쁜 거다. DSR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대출 받으세요. 영끌하지 마세요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막 내가 소득 대출 이자 상환 능력도 없는데 막 풀 대출 땡겨가지고 사는 게 정상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DSR이 과도할 수는 있지만 그 DSR의 개념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얘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소득이 내가 얼마든 간에 그냥 다 막아버리면 이거예요. 그냥 금수저들만 집사란 얘기입니다. 그쵸. 현금 부자들만 집사란 얘기입니다. 내가 부모님은 양가 지원을 받을 능력은 안 돼. 부모님이 솔직히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탓을 할 수 없잖아요. 네. 아빠 왜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어요. 남들은 뭐 이제 턱턱 돈도 주는데 내가 결혼 못하는 건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대출 금지가 아마 상한선을 눌러놓으면은 이제 이쪽 이 비싼 아파트들의 시세를 눌러놓으면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알아서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세포적인.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 사람들이 시급했구나, 급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왜냐면은 앞뒤 논리가 하나도 안 맞고 맥락도 없고 저게 진짜 먹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발만 물러가서 봐도 저거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저 그냥 저거를 맞게 되면 15억 이상 아파트는 안 오르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부동산 하락론자분들 중에서 막 대출 때문이다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걸 대출 없애면 되겠지라는 진짜 이 비이성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여기 투기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투기과열 지역구, 투기 지역에서 뭐 15억 초과 대출 금지 빵 이렇게 터뜨려 버리니까 네. 어떻게 되냐?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곳들은 우리는 대출이 돼요 하면서 훅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니까 키 맞추기 해야지. 그러면 여기도 가야지 하면서 네. 또 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다시 리턴하면서 올라오고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세금 규제도 그랬었고요. 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랬고요. 네. 토호제 건다라고 해서 강남지가 안 올라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마포구 성동구가 막 25억 시대 열리고 이러니까 다시금 잠실이 이 돈이면 잠실 가지 하면서 지금 잠실 다시금 막 신고가 찍으면서 33억 돌파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대출 금지만 시키니까 어떤 사람들이 못 사게 됐냐? 살 수 있었는데 대출 금지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 즉 그렇죠. 부모님이 나한테 지원해줄 돈은 없었어.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대기업 취업하고 혹은 전문직 자격시험 응시해가지고 내가 연봉이 막 2억이야 3억이야 네네. 아니면 이제 의사가 됐어. 소득은 많다 하더라도 당장 목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현금 흐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대출을 갖다가 5억 10억 받는 게 못 갚을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뭐 부부 다 전문직이야. 부부 다 둘 다 변호사야. 근데 그게 대출 받는 게 뭐 문제인가요? 그게 영끌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주거 사다리를 갖다가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어이, 떼끼 놈들. 아니 감히 강남에 오려고 하는데 현금 15억도 없는 놈들이 감히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아유 그 등기부등본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면서 오지 마. 우리 동네 수준 떨어져.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진짜 그게 아닌 이상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정책이었던 거죠. 우리는 현금 부자 패밀리만 받아들일 겁니다. 다들 뭐 강남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강남 오지 마세요. 그냥 이제 뭐 편안하게 연못에서 사세요라고 해도 되는 거였던 것이죠. 그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